남도 순환에 들어가고 제가 이제 두 번째 일자인데요. 역시나 이 좋은 말들이나 좋은 생각들이 꽃에 날려있고 찾는 사람은 얼마든지 찾을 수 있는 건데 결국 그걸 우리 것으로 할 수 있는 실천하는 힘, 실천력이 마침내려야 되지 않겠나 싶어요. 그래서 여기 모이신 분들은 그런 실천하는 자리가 오게 되는 자리인 것 같아요. 집에서 각자 개인적으로 얼마든지 좋은 이야기 가질 수 있지만 시간을 내어서 같이 얼굴 맞대고 여기서도 그 공감을 얻고 이렇게 하는 실천력이 우리를 따르고 간다고 생각이 들어서 원래 여러분들께서는 좋은 일은 당연히 누리시지만 뭐 이렇게 힘든 일이 있더라도 용기를 내셔서 시작이 반이다 이런 제목으로라도 일단 실천으로 옮기면은 흔히 작심삼일이라는 걸 물리칠 수도 있을 것 같아요. 하다가 때에 따라서는 포기할 수도 있지만 일단 시작하는 용기를 가지시고 올 한 해 아주 아름답고 행복한 그런 생활을 꾸려갔으면 좋겠습니다. 네, 다음은 경주 화백 컨벤션 센터의 경영 공부장을 맡고 계신 박영호 선생님을 모시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저는 방금 경주 화백 컨벤션 센터에서 일하고 있는 박영호라고 합니다. 저는 이제 2012년 12월 달에 여기 사랑책에서 제가 이제 하고 있는 일 컨벤션이 있습니다. 컨벤션 쪽에 이제 제가 이제 대구 컨벤션 쪽에 이제 창설된 바로 이제 12년 일을 하고 대구는 이제 어느 정도 많이 기반을 잡았고 그리고 이제 경주 화백 컨벤션 센터가 지금 이제 공사 거의 마무리 이제 되고 있습니다. 본문 단지에 몇십 년 건물이 지금 마무리되어 있는데 3월 2일 날 지금 개관 날짜를 잡고 열심히 준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경주 화백 컨벤션 센터로 작년 11월 달에 이제 제가 옮기게 됐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제 경주에서 하고 싶은 일은 대구에서 이제 경험했던 걸 기반을 해서 경주가 어떤 신라 천년 어떤 법으로서 하는 그런 이제 관광 및 컨벤션 쪽에 잠재력을 가지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그걸 이제 할 수 있는 그런 전환적이며 도시 차원에서 뭔가 할 수 있는 그런 체계가 구축이 안 돼가지고 그동안 이제 못하고 있었는데 경주 화백 컨벤션 개관함으로써 이제 경주를 하나의 우리나라의 어떤 그런 대표 컨벤션 도시로 또 육성 개발하는데 그거에 제가 이제 미래기 나왔고 일하고 있어요. 그래서 제가 일하는 데 있어서는 제가 이제 경주에서 가면서 이제 제 스스로 이제 목표를 세웠습니다. 제가 여기 흔한 경주를 세계 속에 컨벤션 중심으로 가도록 제가 그걸 한번 해보고 싶은 그게 제 새로운 도전입니다. 그래서 새로운 도전을 위해서 제가 이제 밤낮으로 지금 제 화두는 어떻게 하면 경주를 세계 중심으로 갖다 놓을 거냐. 그걸 하기 위해서 제가 뭘 해야 되며, 우리 저뿐만 아니고 직원들 뭘 해야 되며, 이제 밤낮으로 그걸 이제, 고민을 하고, 제가 이제 작년 4월부터 거의 한 달에 한 2~3번 정도는 이제 저기 갓바이로 올라가는데 지금 나와서 기도를 하고 있습니다. 제가 그걸 하기 위해서 제 꿈을 이루기 위해서. 그래서 이제 제가 이제 다시 이제 한 2년 만에 이제 여기 이제 오게 됐는데 참 만나기 좀 반갑고요. 이런 어떤 모임이 계속 지속적으로 유지된다는 게 상당히 참 좋습니다. 그래서 저도 할 수 있는 일이 뭐가 있을까 그리고 궁금하게 생각하게 됐고요. 그래서 이제 제가 좀 여러분들께 감히 말씀드리자면은 제가 이제 나이가 55세인데 제 사람을 봤을 때 사람 만남이 상당히 중요합니다. 만남이 이제 저도 이제 대학 다닐 때 그때 이제 만남에 사람 중에 소개한 게 제가 미국인 맥타트 교수님 소개해드렸는데 그 교수님 그때 형상 얘기를 했고 형상이 이제 만들어졌고 영남대 인문학과 쪽에 이제 외국인 미국 교수 형상이 있습니다. 그 당시에 이제 제목을 시작했고
형상을 만들어 놓으니까 사람들이 모입니다. 그래서 지금 이제 작년부터 이제 우리가 하는 게 그러면 우리가 이제 모여서 장학 사업을 하잖아. 그래서 한 20명 정도가 이제 십시일반으로 돈을 계속 좀 모으고 있습니다. 그래서 장학금을 이제 올해야 되겠고 올여름에 이제 선생님 우리 만날 때 이제 기회를 통해서 7월달 첫째 주에 만나는데 그때 이제 장학금 뭐 많지는 않지만은 한 명 정도 장학금을 줄 수 있는 돈을 모았어요. 제가 내놓을 거라. 그래서 뭐 시작이 반이다는 그런 것이 그래서 이제 만남이 제일 중요하다는 걸 계속 또 말씀드리고 싶고 그래서 이 모임 계속 여러분들도 지속적으로 참여해 주시기를 제가 이제 말씀드리고 싶고 중요한 거는 여기서도 아까 오늘 이제 작년에 멘토하신 분 주로 설명 들어보니까 가장 공통점이 뭡니까? 그러니까 긍정입니다. 어떤 상황에서도 어떤 어려운 상황에서도 거기에 어떤 그런 이제 어떤 부정적인 생각이 휩쓸리는 게 아니라 그래서도 어떤 뭔가 긍정적인 걸 찾아가지고 헤쳐나왔을 때 뭔가 어떤 성공이며 어떤 만족이며 즐거움이 있다는 거. 그래서 항상 원래 여러분께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긍정. 항상 긍정적으로 생각하고 긍정적으로 행동하고 열심히 살자는 것입니다. 감사합니다. 박영 본부장님의 좋은 말씀 감사합니다. 다음으로는 대구로 테크노파크의 송민섭 원장님을 모셔보도록 하겠습니다. 박수로 알려주시죠. 저는 원장이 아니고요. 저 사표를 썼습니다. 이렇게 보면 제가 사표 쓸 때 고민 많이 했겠죠. 고민 많이 했는데 저는 사표 쓰는 게 세상인 것 같아요. 저는 살아오면서 여러 가지 모토 중에 하나가 최선을 다하고 안 되면 포기했다. 제가 그런 속 내용은 말씀 못 드리겠습니다만 제가 그만둠으로써 몇 가지가 해결이 됐어요. 나가라는 사람이 있겠지만 그리고 이제 저번 직장에 또 원장으로 또 공부를 했어요. 이유는 명함이 없었어요. 떨어졌죠. 떨어진 이유가 또 가능찮아요. 장관급 되는 사람이 저하고 옛날에 많이 좀 싸웠던 사람이에요. 정이 뭔가 하고 왜 싸웠느냐? 그걸 가지고 시비를 걸더라고요. 싸움 할 수 없다. 그건 내가 못하지. 우리나라 이거 인정시험, 인정기관, 이거 개판된 게 누구 때문이냐. 여기 앉았던 원장들이고, 그때 했던 장관들이다. 그냥 안 되는 건 알겠다. 하지만 내 책에 써놓은 게 청구를 했으니, 그거는 하는 게 좋을 거다. 그러고 그랬죠. 그거 안 물었으면 그건 대답했을 텐데, 저희 먼저 하고 왜 싸웠냐 해가지고, 이거 봐라. 그래서, 이거 안 되는구나 하고 다짐하고 장관님 위원장한테 할 말 다 하고 그랬습니다. 그건 참 인생이가 희한한 게 그래서 이제 저는 세계 여행을 떠나겠다 하고 이제 준비를 하던 중에 제가 동생이 하고 있는 대구의 중앙직업전문학교라고 있어요. 한 400년 대구 두 번째 제품입니다. 노동부에서 전적으로 다 스포트해주는 그런 기관인데 굉장히 큽니다. 근데 거기에 학생 또는 외국 사람인 것 같아요. 찍은 겁니다. 찍어가지고 세금 왕창 뜯어맞고 그 다음에 출석을 좀 봐줬답니다. 그래가지고 지금 해당 과목은 전기를 6개월 정도 그러던 차에 제가 동생하고 맨날 좀 만나가지고 괜찮냐? 괜찮다는 거예요. 그냥 돈 많이 벌어놨네. 많이 벌어놨다는 거예요. 그럼 뭐 내가 생각했던 것보다 심한 게 아니구나 했더니 아들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아들을 좀 나이가 들었어요.
하고 뭐 이런 바람에 조금 다른 사람보다 못해요. 취집 이야기를 하길래 저는 사실 나온 이유 중에 하나 불법으로 취직해 있는 사람들이 상당히 많이 있더라고요. 그쪽도 내가 들어가다 못 찾아냈어요. 그래서 나는 그런 거 안 한다. 이런 이야기를 하다가 그러면 개를 위해서 밥을 하는 게 필요하다. 법이 나가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2월 10일부터 선생 자격증 교육을 했습니다. 이 나이에. 약속을 했어요. 정말 한다면 한다. 제 옛날 얘기 와서 말씀드렸던 게 캔도 아무 소용 없습니다. 캔도면 스윙을 해야죠. 스윙이 해갖고 뭐 해봐야 소용없어요. 즐겨야죠. 그래서 캔도 do it and enjoy it. 제가 그런 말을 해요. 그래, 딱 2년이다. 2년 후에 망하다 말든 하면 모르겠다. 난 최선을 다했습니다. 그래서 내가 선생님도 내가 직접 하겠다. 그래서 이제 알아보는 과정에서 제가 3과목을 넘길 수가 있더라고요. 전자공학, 그 다음에 품질 관리가 제가 또 자격증이 한 30년 됐고, 그리고 제가 세계에서 신청한다 했고, 또 제가 경영을 했잖아요. 대회에서 또 경영을 했잖아요. 대회 진출하는 것까지 하면 4과목이 돼요. 그 플러스 노동부는 교양의 기술 교양이라는 게 있더라고요. 그까지 하면 5과목. 시공부가 과목이 많아져요. 그래, 그러면 내가 2년 동안 내가 다음 수업은 5월 16일 날 나는 못합니다. 제가 생일이 5월 15일이거든요. 5월 16일이 제가 66세가 되는 날이에요. 제가 여행을 세계 여행도 많이 다니고 국내 여행도 많이 다녔지만 다녀보니까 체력이 문제예요. 그 70대가 간다는 건 거짓말이에요. 그럼 관광하러 가는 거지 여행을 못 다니까. 저는 여행 가면 혼자 다닙니다. 그래서 하여튼 내가 2017년 5월 16일은 너무나 집중해서 떠난다. 다음 하나 믿을 거는 나는 내가 시작했으면 끝장을 본다. 그런 게 아니라. 그래서 제가 지금 이사장 하고 있어요. 돈은 조금밖에 안 받지만. 선생님은 좀 많이 받겠죠. 그래서 이제 4과목, 7과목, 최소한 3과목 정도는 내가 해주고 간다. 그리고 저는 이제 동아 선생님 만들어요. 제가 하고 싶어요. 2년 만에. 5월 1일이 선생님 자격증 수료하는 날입니다. 그래서 5월 3일날 저는 스페인으로 떠납니다. 그 사이에 좀 구경을 하려고 2037일 날입니다. 아무 예약 안 하고 그냥 갑니다. 제 신상에 대해서 좀 말씀드리고요. 그 원장으로 불러도 괜찮아요. 저는 이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아까 그 말의 시간이 된다 그랬죠. 저는 무지하게 솔직한 사람이거든요. 솔직해서 너무 수고하려고 하는데 예를 들어 시장님이 싫으면 시장님이 싫습니다. 시장님이 정말하셨어요. 여러 말했지만 저는 저의 모든 그 약점을 선생님 들어와서 말씀드렸잖아요. 모든 약점을 먼저 말해야 됩니다. 말에 시작이 된다는 걸 저는 일부러 그렇게 합니다. 저는 연자가 아니지만 마치 연자처럼 제 생활이나 제 죽음이나 진짜 죽음이나 우리 회사의 미래나 이런 거를 미리 제 나름대로 고민을 많이 한 경우에 미래를 잡니다. 회사도 그랬고 근데 회사는 제가 못했죠. 1년 반밖에 못했으니까 물론 뭐 이럴 수는 있죠. 밑에 책임 이루고 적당히 뭐 타협하고 이런 뭐 3년 일을 쓰겠습니다. 근데 그게 쉽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제가 예고를 했어요. 입사할 때부터 뭐 시장님, 뭐 경제 총장님, 뭐 대학 총장님한테 다 예고를 했습니다. 제가 이거 제대로 못 고치면 임기 중간에 재신임이 됐습니다.
그 의미는 내 스스로 판단했을 때 내 혼자는 안 되겠다 하면서 안 되겠다는 생각이에요. 결국은 살아오는 것은 그렇기 때문에 항상 죽는다, 죽을 수 있다는 걸 알아버리면 그 다음에 두려움이 없다는 거죠. 그래서 실행에 옮겼고 또 실행에 옮겨놓으니까 또 이상한 또 일이 벌어져가지고 또 제한테 뛰어있잖아요. 또 돈도 없이 영을 잘 가는데 또 한 2년 하면 돈좀 뛰어야 모르겠어요. 그래가지고 이제 사실은 1월 30일도 여행을 갑니다. 그리고 돈 많아서 가는 줄 아시겠지만 저는 나름대로 두려움이 없다 그럴까 뭐 죽을 고비를 여행하면서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저는 백점이라 생각합니다. 절벽에 차가 앞이 걸려가지고 내비게이터하고 그거 하다가 우리나라 참 그 내비게이션 세계 최고인데 때에 따라서는 조심해야 됩니다. 진짜 좋잖아. 좋은 거 알죠? 차 진짜 좋잖은데 그냥 막 아침에 그냥 하우스에 차 키우면 정말 좋은 거거든요. 그리고 어디 가가지고 뒤로 빽 하다가 농도 있잖아요. 그 뒤 보면서 분명히 뒤에 뭐가 이게 돼 있는 거 봤는데 보니까 허공이 있고 반이 걸려가지고 그러면서도 백화점 걸려고 저는 놀았어요. 그러니까 그 공사하던 분들이 참 대단한 분이십니다. 여보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내가 생각해도 나는 대단한 사람이야. 이랬다고. 그래서 마침 차에 그렇게 책이 있었더니 듣고 지나가고 죽을 고비를 많이 넘겼고 그러다 보니까 수건에 대해서 두려움이 있어요. 그래서 저번 이제 대학하고 고등학교 때 같이 동창회가 장님과 했습니다. 제가 이렇게 했어요. 제 소원은 여행하다 됩니다. 제 소원이 굉장히 우아해가 하는데 제 얘기를 조금 더 뛰면 전부 이해를 하고 갔다 그러는데 여러분도 고생 많이 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얼마 전에 제가 뉴스를 보니까 아이씨 뭐 전도서 고생은 스타스라 하는데 그런 말 하니까 죽이고 싶다 하는데 맞는 말입니다. 이게 나 사실 제 미국에서 돌아와가지고요. 저 축제했잖아요. 하늘도 축제하잖아요. 그게 그냥 막 한일 끝나고 막 힐링 가고 서는 거라고. 힐링은 몰랐어요. 그래서 힐링 무슨 힐링가 하니까 전혀 어떤 뜻이 싶더라고요. 저 미국에서 살러 왔는데요. 힐링이 무슨 뜻입니까? 저 진작에 묻는 겁니다. 설명 못 하더라고요. 그래서 집에 와서 열심히 힐링 찾아봤더라고요. 사실은 영어권에서 힐링이라는 말 거의 없어요. 근데 우리만 얼마나 여러분들이 상처를 많이 받았길래 힐링 하는지 난 모르겠어요. 그래서 차이가 없어요. 왜? 여러분들이 자기 자신을 사랑하지 않으니까 힐링을 받아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저것으로 자기 자신을 믿고 자기 자신을 사랑했더라면 그 힐링이 없어요. 근데 우리나라는 저도 모르면 저 미국에서 CEO 했습니다. 3년간 그렇게 힐링이라는 단어를 몰랐어요. 근데 우리나라에 와서 했는데 저는 여러분들 마지막으로 이제 드리고 싶은 게 절대 이틀은 살지 마라 하는 말씀을 드리고 스티브 잡스를 굉장히 존경합니다. 진짜 그 미국에서 만났을 때 제일 죽을 줄 알았으면 그냥 하나 받아는 미국에 사는데 근데 스티브 잡스가 죽기 직전에 저는 깨달았어요. 스티브 잡스처럼 행동하고 생각하되 스티브 잡스처럼 살지 마라. 이건 제 말이 아닙니다. 스티브 잡스 유언입니다. 스티브 잡스가 가장 필요한 게 인들을 위해서 큰 공헌을 했지만 자기 가족과 자기 자신을 위해서 아무것도 한 게 없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모든 걸 할 때 자기 자신을 믿어라. 사랑해라. 힐링 그러지 마라. 그 힐링 받을 처지가 되면 이미 자기는 좀 문제가 있다 생각하고 분발하십시오. 응? 분발하시라고. 그 힐링 받으러 가자 하고 생각하지 마시고 힐링을 해주는 쪽으로 생각하시고 힐링하니까 너무 셉니다.
실수를 했는데 파크가 이 얘기를 제가 몰라서 좀 실수를 했던 것 같습니다. 다음으로 저희 또 멘토님들 중에 이모가 출중하신 이모가 정말 출중하신 조미영 멘토님을 모셔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이라고 생각합니다. 순서대로 한 줄 알았거든요. 그리고 아까 이렇게 슬라이드 보여주실 때 제가 나올까봐 지금 굉장히 마음을 졸이고 있었는데, 왜냐면 여기에 나오는 모습들을 이쪽에 앉아서 제 자신이 보면 굉장히 좀 쑥스럽고 이상해요. 근데 그게 2013년이었던가요? 네, 1월달에. 그래서 저는 이건 제가 작년 같았었는데 벌써 그렇게 됐는지 아까 이제 시기적으로 기억을 갖고 있게 된 거예요. 세월은 너무 빠르고, 그리고 이 청년이 너무 잘생겨졌다는 걸 내가 아직 안 웃겨졌어. 이렇게 굉장히 아마추어 냄새가 나는데 이번에 너무 프로가 되고 성장이 너무 많이 돼서 사람 체력에 어떤 효과가 아닌가, 저는 그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네. 저는요 원래 말에 지금 이 자리가 10년이고 해서 작년이 되죠. 작년 12월 말에 여러분들도 이제 일출을 30일 보러 가기도 하고, 또 아마 반대로 또 어떤 마음의 다짐이나 이런 것들을 많이 했을 것 같아요. 저도 이제 그런 것들을 조금 다짐을 시간을 가지고 했는데, 제가 이제 그런 것들을 조금만 저의 그걸 여러분들한테 나눠드리면, 저는 실제 이제 여러분들이나 저나 여기 계신 모든 분들이 아마 지금까지 살아온 것, 또 2014년뿐만 아니라 지금의 현재 몇가지 내가 해온 모든 어떤 그런 어려움이나 또 고난이나, 그리고 또 어떤 안타까운 것들, 작년에 그죠? 이걸 했어야 되는데 정말 못했던 것들, 이런 것들을 항상 우리가 좀 생각하기도 하고, 또 그리고 이렇게 했다면 내 삶이 조금 더 달라지지 않았을까, 이때 이걸 했어야 됐는데, 이런 순간들을 정말 많이 가지고 지금까지 살아왔다는 그런 생각을 했거든요. 그리고 이제 어떤 여기 오신 멘토님들이 다 하는 얘기들이, 내가 이전에 나의 과거, 나의 또 어려움, 또 내가 겪었던 많은 크고 작은 그런 어떤 어려움들을 어떻게 극복했는가, 또 그리고 그런 것들을 대하는 태도가 어땠던가, 이런 것들을 통해서 여러분들이 많은 이제 공감을 받고 이랬던 것 같아요. 저는 이제 작년 말에 우리의 삶을 내 자신을 바꿀 수도 없고, 또 내가 했던 저질렀던 행동을 바꿀 수도 없지만, 그걸 보는 시각, 나의 어떤 그 생각, 시각을 바꿀 수 있다. 사람은 누구나 변할 수가 있거든요. 절대 인간 이상은 내가 살아온 삶을 과거를 바꿀 수는 없는 거예요. 그렇지만은 그걸 보는 내 시각 자체와 태도를 바꿔버리면 내 인생이 달라진다. 이걸 작년 말에 저는 굉장히 많이 생각을 했고, 이런 부분들을 가지고 올해를 산다면은 내 삶이 또 내 어떤 모든 일들이 새로운 일을 할 수 있는 큰 그릇이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많이 했습니다. 그래서 올해도 살아가시는 여러분들이 이런 자세로 한다면 내 과거를 또 용서하고, 또 그리고 내가 했던 잘못된 것들을 내가 긍정적으로 받아들이고, 그리고 그게 정말 나를 좀 이렇게 잘못된 길로 갖는 것 같지만 오히려 그게 나를 성장시켰구나, 이런 생각을 가지고 한다면 원래 또 여러분들 삶이 새로운 일을 누군가가 그죠? 나는 자신이 새 일을 할 수 있는 정말 그런 그릇이 되겠구나, 그런 생각을 하고 저도 그렇게 살아야 되겠다, 그 생각을 했습니다. 그리고 저는 여기 사람 책이라는 이것들을 지난번 제가 2013년도에 오면서 제 자신도 누군가의 사람 책을 또 읽고 듣고 했거든요. 그래서 저는 이제 가장 잘했다는 것들 중에 한 가지가 아까 김요한 선생님께서 이런 말씀을 해주셨어요. 100명의 어떤 이렇게 누군가의 얘기를 100명이 들으면 한 5명 정도는 감명을 받는다고 했잖아요. 저는 이제 제가 이제 감명을 받았던 거는 예전에 대구 테크노파크에 가면 1층에서 경영자 독서 모임이 있었거든요. 저도 이제 거기에 가서 간혹 몇 개의 어떤 그런 것들을 들었는데, 그 중에 한국경제신문사에서 세계 명문가의 자녀 교육을 쓴 기자가 있어요. 전직 기자가. 그분이 이제 또 한국 명문가의 또 자녀 교육을 썼잖아요. 교수로. 그때 이제 그분을 초청해서 얘기를 듣는 자리가 있었는데, 저는 다른 거는 다 놔두고 한 가지 이제 들은 얘기 중에 하나가, 이분이 이렇게 이제 모든 세계 명문가 여러 케이스들을 다 얘기를, 자기는 그걸 가지고 얼마나 많은 인터뷰를 하고 듣고 연구하고 보고 자료를 수집을 했겠어요. 그 얘기를 이제 저희들한테 들려주시는 거예요. 근데 그 중에서 제가 이제 귀에 딱 듣고 생각이 났던 것들이, 많은 어떤 그런 가정들이 있는데 아버지가 아들을 데리고 여행을 간 그런 것들이 굉장히 공통적인 것들 중에 가장 많았던 거예요. 그래서 이제 그 얘기는 다른 사람들은 흘려들었는데 저는 그거를 아주 이제 깊이 있게 들었거든요.
그리고 이제 왜냐면 이제 저는 거기에서 한 단계 더 나아가서 생각했던 것들이 우리나라의 이런 가정의 모습을 보면 딸과 엄마는 굉장히 잘 지내요. 근데 아버지와 아들은 항상 어느 집에 가면 문제가 있는 거예요. 그게 우리 집도 그렇고 남의 집도 그렇고 모이면 다들 그런 거예요. 특히 나이가 많아지고 이 아들이 이쁜 마누라를 만나게 되면 더 큰 문제가 생기고 이런 것들이 악순환이 되고 유독 다른 나라들보다는 이게 심한 거예요. 근데 이제 그때 해외인 그 세계 뭐 케네디드 가도 나오고 온갖 그죠 세계 어떤 전문가들이 다 나오는데 그 중에서 이제 여러 가지 것들을 케이스들을 얘기하는 것 중에 아들이 이제 아버지를 어렸을 때 데리고 이제 세계 여행을 간다든지 여행을 많이 가는 거예요. 이제 그런 것들 애들한테 굉장히 긍정적인 사고를 많이 미쳤다. 그리고 평생을 그죠 아버지와 아들 간의 친밀감을 해주는데 굉장히 좋은 역할을 하더라. 그래서 그 얘기를 저는 이제 그때는 남자분들이 많았거든요. 듣는 자리에. 저는 이제 남자분들은 그런 얘기를 그냥 흘려도 없고 별로 없는데 저는 이제 그걸 딱 듣고 와서 집에 와가지고 언젠가는 해야 되겠다. 이러는데 갑자기 남편이 한 12회 정도 해외에 뭔가 일해서 나간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우리 둘째 아들이 5학년이었던 거예요. 그래서 저는 이제 이게 좀 그러더라고요. 그리고 왜 갑자기 왜 그러냐니까 이제 제가 이제 그런 것들이 아주 중요하다. 근데 우리나라 그 교육이 어떤상 중학교에 들어가면 아마 이 아이는 못 데리고 간다. 이 5학년일 때 큰애는 이제 중학생이었거든요. 그러니까 이 5학년짜리 애를 데려가야 되는 거예요. 얘가 이제 3월달에 이제 입학식을 하고 나서 3월 그 일주일이 지난 다음인데 새학기에 적응을 해야 되는데 저는 마저 놔두고 10일간을 아버지를 따라가지고 같이 보내버린 거예요. 그래서 이제 그게 이제 굉장히 저는 이제 그때는 이제 아이 막 가서 뭔가 아빠고 뭐 부대끼고 어떻게 하겠지 하고 왔는데 그리고 이제 얘가 간 게 이제 중동 쪽이거든요. 가가지고 중동에 가게 되면 한 나라를 건너면 또 나라가 있고 또 나라가 있다가 도장만 받아온 게 이게 넘어가면서 여권에 막 여러 개를 받아온 거예요. 아, 야, 이게 너무 부대대가 들고 애들한테 자랑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제 얘가 가면은 영어를 쓴다는 사실을 아는데 우리 애를 학원에 보내기 위해서 저는 온갖 노력을 다 했는데 영어 학원이라고 5학년 때까지 제대로 가서 한 달을 다녀본 적이 없는데 갔다 오니까 스스로 영어를 하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지금은 이제 얘가만 크는데 고등학생이거든요. 근데 제가 이제 했는 일 중에 가장 잘한 게 그거예요. 그리고 이제 어떤 아버지하고 10며칠을 해외여행을 하게 되면서 해외여행을 하게 되면서 부대 끼고 서로 싸우고 왔으면 싸운 게 더 많더라고요. 서로 둘이가. 그래서 이제 그걸 이렇게 보니까 얘가 저보다도 아버지하고 더 이렇게 얘기를 서로 긴밀하게 많이 하는 거예요. 하고 같이 또 얘기하고 하는 모습들을 이렇게 보면서 저게 이제 계속 그리고 이 아이가 나중에 자라서 또 여러분들 같이 청년이 되고 또 나중에 자라서 어른이 그죠 이렇게 됐을 때 아버지하고 얼마나 좀 어떤 그런 관계들을 하는데 참 도움이 많이 되지 않을까. 그래서 그런 부분 때문에 제가 가장 잘한 게 이 아이를 10며칠 신학기 때 선생님은 이상하게 쳐다봤지만 제가 한 것 중에 가장 좋은 게 바로 이와 같이 사랑체에게서 그 딴 사람들은 다 흘려들었던 그 한 말을 제가 실천한 거였거든요. 그래서 오늘 여러 멘토님들이 말씀해 주시기에 두행을 하라. 그리고 그 중에서 한 가지를 그죠? 이거는 듣고 또 실천하고 이렇게 하는 자한테 그게 가장 유용한 선물이 되고 인생의 가장 성공적인 비결을 사는 삶이 아닐까 그렇게 생각합니다. 감사합니다. 저는 이제 조미옥 대표님을 모셨는데 대한민국의 어머니를 위대하신 것 같습니다. 네, 좋은 말씀 감사합니다. 다음으로는 박윤식 대표님 모셔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14개월 만에 한국에 사람체 2013년 10월달이었으니까 하고싶 됐더라고 얘기하셨는데 그건 아닙니다. 작년 10월 말까지 대구경 디자인센터에 근무를 하다가요. 송원장님처럼 사표를 냈습니다. 사표를 낸 여러 가지 이유들이 있지만 사실은 세 가지. 제가 인생을 살면서 나이는 얼마 안 되지만 항상 세 가지를 생각합니다. 그 시간과 공간과 사람입니다. 내가 여기 그냥 있어야 될 때일까? 아니면 여기 정말 내가 있어야 하는 곳인가? 아니면 정말 나와 함께 이 사람들이 같이 함께 하는 그것이 아닌가? 내가 이 자리를 비워주는 것이 더 이 사람들을 위한 것이 아닌가? 라는 생각을 늘 하면서 합니다.
그래서 비웠어요. 그리고 지금은 창조적인 견해를 꿈꾸고 있습니다. 인생을 편집하는 중이라고 할까? 일종의 편집자가 된 느낌인데 한 넉 달에 걸쳐서 내가 인생에서 남아있는 인생 중에 정말 무엇을 할 것인가를 정리를 해봤더니 242가지 준비를 이거 다 할 수는 없잖아요. 그래서 버리기 시작했습니다. 2달 동안 버리기 시작해서 마지막 정말 죽기 전까지 내가 진짜 어떻게 보면 애들 위해서, 집사람 위해서 내 인생을 헌신하는 적도 있었기 때문에 정말 온전히 내 인생이라는 것을 위해서 한번 살아볼 수 있는 그게 뭐가 있을까? 라고 생각을 했고 10가지를 정리를 했어요. 그 중에 7가지는 정말 의미 있는 일을 하자. 이 세상에 태어났다면 이 사회를 위해서 하훈식이라는 사람이 죽기 전에 한번 하고 싶자라는 생각을 그 다음에 나머지 3가지는 의미 있게 돈 버는 일. 제가 한 달에 내가 얼마 쓸 수 있을까를 생각해봤어요. 계산을 해봤더니 저는 3천만 원을 못 쓰겠더라고요. 물리적 시간대. 뭐 물건을 사러 가면 열심히 가서 사야 되고 뭐 오만 짓을 다 해야 되는데 시간적인 여유가 없어서 사실은 그렇게 돈을 못 쓰겠더라고요. 물리적 한계가 쓸 수 있는 돈은 1,000만 원인데 나와 있는 인생을 뭐 1년에 1,000만 원씩 쓰면 이제 1억 2천 되겠죠. 30년이라고 보면 30억이면 나머지 돈은 남잖아요. 제가 돈을 번다면 의미 있게 돈을 벌어서 세상 사람과 나누는 일을 해야겠다라고 생각해서 이 10가지를 하기 위해서 그만두고 지금 70년째입니다. 이달 말까지 하면 제가 생각했던 것들이 하나하나 정리돼서 아마 2월달부터는 새로운 일을 시작할 수 있지 않나 생각합니다. 저는 오늘 사람책에 와서 리차드 마크라는 사람이 있는데 여러분들 기억하실지는 모르겠는데 그 사람이 던졌던 이야기가 아까 이렇게 1년 동안의 내용을 쭉 보면서 느껴지는 게 있습니다. 배운다는 것은 내 안에 있는 것을 내가 알고 있는 것을 띄워놓는 것이다. 라는 얘기를 그 사람이 행한다는 것은 내가 알고 있으면 증명하는 것이다. 그래서 꼭 행해야 한다. 총원장님 말씀하신 것처럼. 그리고 나머지 하나가 가르친다는 것입니다. 가르친다는 것은 상대가 알고 있는 것을 띄워주는 것이다. 그렇게 얘기했던 것을 기억합니다. 그래서 오늘 저도 어떻게 보면 여기 와서 그 사람이 한 얘기처럼 당신은 배우는 사람이고 행하는 사람이고 가르치는 사람입니다. 라고 얘기했던 것처럼 저도 그런 사람이라는 것이 느껴지고요. 오늘 한 해는 제가 여러분들한테 덕담처럼 한마디 던져주고 싶은 이야기는 이겁니다. 징기스칸의 참모 중에 야유 초제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위에 제갈량은 많이 알지만 잘 모르더라고요. 야유 초제가 한 얘기 중에 아주 명언이 하나 있는데 하나의 이익을 얻으니 하나의 해를 제거하만 못한다. 그런 얘기를 했습니다. 하나의 일을 만드는 것이 하나의 일을 쓸데없는 일 하나를 없애는 것만 못한다. 사실은 여러분들의 인생에 있어서 너무 많은 것을 가지려고 하지 마십시오. 그렇다고 다 버릴 수는 없죠. 그래서 오래 해야 될 것, 그것에 집중하시는 한 해가 되길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서로식 실장님은 항상 코디를 집에서 이제 맞춰오신다고 제가 들었는데 오늘 이렇게 출근하신 것 같습니다. 마지막으로 김희대 멘토님 모시도록 하겠습니다. 반갑습니다. 그 아까 조명 대표님께서 의견을 좀 세련된 비결을 준비하세요. 연애를 하고 있어요. 사실 저도 이제 그 사람책과 인연을 맺은 지가 꽤 됐죠. 사실은 이제 그 중요한 실장님하고 많이 이제 이야기를 나누고 있습니다. 사람책 모임을 어떻게 우리 정신을 또 나름대로 확산할 수 있을까 이런 것들을 계속 고민하고 있고 또 한국도 좀 고민을 좀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작년에 이제 저는 아까도 여행 이야기를 하셨는데 저희 집에 딸 둘과 아들 하나가 있습니다.
민주자유시민인데요. 둘째에 따른 자유입니다. 지금. 원래 6학년입니다. 작년에 이제 제 딸과 반납분할을 들어갔어요. 3월 27일부터 4월 24일까지 한 달 정도. 반납분할 중에 이 소롱다를 걷는 서킷 한 달 코스. 제가 아까 말씀드린 딸과 엄청 많이 싸우더라고요. 사실 이제 제가 우리 딸이 기대했던 것이 있습니다. 딸이 기대했던 것. 저희 딸이 이제 우리 효령초등학교 배드민턴 대표이자 연도에 그 전국 소년체전 배드민턴 대표로 제주도 경영. 체력이 조금 되어서 아마 제가 가겠다 이렇게 결심을 하게 됩니다. 사춘기에 이제 딱 들어오는 그 초입이 있어서 엄마랑 엄청나게 이제 싸우고 있고 매일매일 전쟁의 이제 화화 속에서 그래서 제가 이제 그동안 한 번도 가정에 근사를 잘 못했기 때문에 제가 유일하게 할 수 있는 일이 뭔가 엄마를 한번 끌어들여줘 이렇게 해서 데리고 가야겠다 해서 가야 되니까 물론 우리 딸아이와 겪었던 이야기들은 아마 뭐 제가 이제 블로그로 쓰기도 했습니다만 나중에 뭐 책을 한번 쓰고 싶은 마음이 저는 딸아이보다 사실 이제 제 스스로가 굉장히 많이 산을 왜 산에 가면 도사가 된다는 느낌을 저는 하겠습니다. 그냥 매일 똑같은 그 안나푸르나 이봉을 이제 보면서 가는데 안나푸르나 이봉이 제가 가는 길에 쫙 비추면서 항상 큰 바위 옷처럼 제가 이제 교회를 다니는데 너희는 가만히 있어. 내가 무엇을 하는지 보라. 하나님 말씀을 굉장히 오랫동안 그 똑같은 말을 며칠을 묵상하고 저한테 신들인데 깨달은 이제 오게 되겠습니다. 그래서 작년이 사실 저한테 힘들었었는데 작년을 제가 잘 버티게 되었고요. 제가 이제 해마다 연대 행사로 안나푸르를 가기로 했습니다. 원래는 지금 비슷한 시기에 한 달 정도 다니고 있습니다. 회사에서 저를 이제 그러니까 안 보내주려고 할지 모르지만 제가 소원자의 말씀을 다시 여기로 했습니다. 안 보내주면 그만두겠습니다. 그래서 여기 와서 또 내가 또 새롭게 멘토링을 받고 가는 것 같습니다. 원래 지금 사실 대기표도 좀 하나 3월 27일부터 4월 24일까지 제가 어제 오늘 어디 있었냐면 장성 전남대 장성이가 저희 데이터 사이언스 학회 데이터 사이언스 학회 이사들의 모임이 있어서 갔는데 오늘 가족이 같이 모여서 기도하기로 제가 느낀 건 뭐냐면 관계만이 생명을 낳는다. 사실 이제 학문적으로 굉장히 딱딱한 이야기고 사실 여러 학제가 이렇게 모여져 있었지만 관계 매니저 그 자체가 새로운 일을 자꾸 만들어낸다는 느낌이 굉장히 강하거든요. 사실 이제 우리 모임의 또 한 모토일 수도 있다. 관계 매니저는 어떤 큰 구조를 만들어서 거기에 어떤 틀들에 뭔가 집어넣어서 뭔가를 만드는 것이 아니고 나와 내 가족, 나와 내 친구, 나와 내 부모 관계 맺음 속에서 생명이 만들어진다는 생각을 그래서 원래 제가 이제 여러 가지 결심들 중에서 관계 맺음을 어떻게 할까 그리고 사실 저희 지역사회가 고민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특히 이제 창조경제라는 이런 화두를 가지고 하고 있는데 그래서 이제 이것이 단순히 이제 이렇게 지나가는 용어가 아니고 사실은 창조라는 그 컨셉이 되려면 그 안에 결국 관계, 핵심은 결국 관계거든요. 에너지를 융하고 우리가 그동안 많은 사업들을 정부의 사업, 저도 이제 크고 작은 사업들을 뭐 따고 이렇게 해봤지만 뭐 하냐면 대부분 요소 투입 방식이에요. 그래서 이렇게 그걸로는 변화하지도 않고 변화할 수도 없다는 걸 알게 됐어요. 생명이 만들어지지가 않다는 거죠. 돈만 투입하고 또
습진하고 이렇게 된다고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것이 돈이 조금 적게 들지만 진짜 할 수 있는 게 뭐냐? 관계를 만들고 에너지를 만들고 핵심 기반을 분위기를 만들고 문화를 만드는 것이 정말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아마 원래 제가 가장 헌신하는 그런 부분입니다. 자, 여러분들 또 하고 싶은 말이 관계만 생각해요. 네, 저희 그 6분의 그 멘토님의 말씀을 다시 한번 감사의 마음으로 박수를 멘토님들의 말씀을 들으면서 지난 한 해간 그리고 재작년 여러 가지 그 제가 느꼈던 것들이 다시금 생각나고 한편으로는 잊지 않아야겠다고 해서 남겨놓았던 메모들을 다시 들여다보지 않으니 잊게 되는 그런 것들도 좀 있었던 것 같습니다. 오늘은 또 특별히 멘티 대표로 김범식 군이 본인의 얘기를 들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박수로 환영해 주십시오. 저희 어떤 작은 이야기를 이제 하나씩 얘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사람과의 첫 만남이라고 이제 얘기를 지었는데요. 저의 어떤 제가 가장 처음 만난 사람은 아무래도 저희 어머니시겠죠. 그래서 어머니 사진을 준비해 주시죠. 네, 여기 저희 어머니신데요. 되게 잘 보이시나 모르겠네요. 제가 생각하기엔 저희 어머니는 굉장히 미인이신 것 같습니다. 네. 제 동생이고 저희 아버지 사진은 제가 준비를 못하는데 항상 저희 찍어주신다고 항상 이렇게 프레임 바깥에서 저희가 봐주시고 네, 저 같은 경우에는 이제 이렇게 써놨는데 장손입니다. 장손이고요. 그리고 제가 저희 할아버지가 굉장히 부자셔서 사업을 굉장히 크게 하셨어요. 근데 작년인가 어느 한날 할아버지는 그럼 이 돈이 어디서 나서 이제 이렇게 사업을 하셨을까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아버지한테 여쭤보니까 할아버지 때부터 이제 부자였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저 이렇게 족보를 이렇게 살살 타고 올라가 보니까 왜 조선 말기에 이제 우리나라의 어떤 국력을 약하게 했던 안동원 김씨 집안 있잖아요. 네, 그 집안 중에 하나가 저희 집안이더라고요. 네. 근데 다행히도 이제 다행은 아니죠. 저희 할아버지 때 이제 모든 사업이 이제 IMF 때문에 다 부도가 나고 그 다음에는 저에게 떨어지는 것은 뭐 이제 아무것도 없는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네, 저희 어머니한테 이제 아버지도 굉장히 감사하지만 오늘은 어머니에 대한 얘기를 좀 더 드리려고 하는데요. 굉장히 뭐 아름다우시고 굉장히 젊으셨고 제 나이 지금 제 한 25살 때 저를 낳으셨더라고요. 그래서 항상 감사하고 항상 저에게 사랑을 많이 주셔가지고 제가 다른 사람한테 사랑을 줄 때도 어떻게 보면 어머니한테 받았던 이런 부분이 되게 크게 작용을 하는 것 같습니다. 어머니한테 제일 감사드리는 거는 이 부분인데요. 제가 어렸을 때부터 다 대화를 해주셨어요. 깐난애기 1살, 2살 무슨 말인지 알아듣지도 못하는 저를 데리고 이거는 어떻게 해야 된다고 다 얘기를 해주셨어요. 그래가지고 매를 한 번도 안 드셨거든요. 제가 밖에서 싸우고 들어오더라도 왜 싸웠니부터 해서 제가 이제 쭉 얘기를 하면은 그럴 만한 어떤 이래서 얘가 싸웠구나라는 걸 이해를 해주시고 이제 거기에 대해서 혼을 내시기보다는 이제 그때는 이렇게 해야 된다 어떤 이런 부분들을 말씀을 해주셔서 제 생각에 제가 이제 문제 해결 능력이나 나름대로의 논리를 키운 게 어머니하고 이렇게 얘기를 하면서 다 형성된 것이 아닌가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두 번째로 이제 어머니를 이제 만나고 그 다음에 만났던 분들이 이제 스승님들이시거든요. 요즘 또 바둑이라는 거 아시는지 모르겠는데 요즘 뭐 미생이란 드라마에서도 바둑 두는 얘기가 나오잖아요. 저는 어렸을 때부터 바둑을 굉장히 좋아해서 바둑을 뒀었습니다. 그래가지고 어렸을 때 꿈 같은 경우에는 바둑 선수죠. 프로 기사가 되고 싶었었는데 네, 그리고 그때 바둑 선생님이 계셨어요. 저희 동네에 바둑 학원이 하나 있었는데 거기 가가지고 했었는데 그때 당시에 이제 7살의 나이에 제가 아직도 기억하는 거는 이제 부원장 선생님이라고 해서 여자 원장 선생님 계셨었는데 여자 원장 선생님하고 하면은 제가 이길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나중에는 원장 선생님하고 맞바둑을 들 수 있을 정도가 되더라고요. 그래가지고 이제 바둑 선생님께서도 저를 키워야겠다는 생각이 드셨는지 이제 저를 이제 좀 이렇게 좀 당겨 주셨었는데 그때 이제 그냥 아무런 대가 없이 저한테 이렇게 해주셨던 게 아니라 이제 어머니한테 말씀을 드려가지고 얘는 재능이 있기 때문에 더 많은 돈을 투자를 해가지고 해야 된다라고 이제 말씀해 주셔서 근데 그때 당시에 이제 IMF가 막 오는 시기였어가지고 저희 어머니께서는 그게 너무 경제적인 부담이 돼서 지금 그만둘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되었습니다. 그래가지고 어떻게 보면은 바둑
이런 뭐 원망이나 이런 건 전혀 담기지 않았고요. 이때 만약에 가족 선생님이 그냥 뭐 돈을 더 요구하지 않고 그냥 원래 학원비대로만 다닐 수 있게 해주셨다고 한다면은 아마 저는 지금 바둑을 두고 있을지도 않을까 라는 생각입니다. 그리고 그렇게 제가 이제 2학년이 되었습니다. 이제 초등학교 1학년 때는 너무 그저 그냥 철부지처럼 재밌게 장난 좋아하는 그런 아이였었고요. 제가 학교를 1년 일찍 들어갔습니다. 저희가 이제 빠른 연생인데, 근데 따지고 보면 빠른 연생도 아닌 게 제가 4월 9일생이에요. 4월 9일생인데 그때 당시에 유행 아닌 유행을 했었던 게 뭐였냐면은 이제 음력으로 신고를 해서 학교를 일찍 보내는 거였었거든요. 그래서 제가 4월 9일생인데 그날이 이제 음력으로 2월 25일이라서 학교를 정말 1년을 아예 일찍을 간 거예요. 그래서 그때 당시에 초등학교 2학년 때는 정말 체구도 작고 이런 부분 되게 소심하고 이랬었는데 2학년 때 어떤 스승님이신 이제 박재설 선생님 덕분에 이제 조금 저의 변화가 생기기 시작했습니다. 박재설 선생님 같은 경우에는 이제 저희 어머니처럼 저의 이야기를 들어주시기 시작하셨어요. 그래서 초등학교 2학년 반장을 데리고 이제 선생님께서 해주셨던 얘기는 리더라는 말을 그때 없었겠죠. 반장이라는 사람은 이렇게 행동을 해야 되고 네가 이런 상황에 이렇게 대처하는 것이 좋다. 이런 부분에서 얘기를 많이 해주셔서 이제 저의 그 이후에 행동이나 자신감도 가지게 되었고 이제 2학년 때 이후로는 계속 반장이나 부반장, 뭐 전교 회장, 부회장을 했었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거는 제가 이제 살면서 어렸을 때 정말 느꼈던 부분인데요. 정말 뜻이 있다고 하면은 길은 무조건 생기는 것 같습니다. 이런 부분을 왜 느꼈었냐면은 저희 어머니께서 이제 IMF 때문에 부도가 났어요, 저희 집이. 그래가지고 저희 아버지하고 어머니 같은 경우에는 사장님, 사모님 호칭해서 아버님은 하루아침에 다 사업이 무너져가지고 아버지는 택시 운전사를 하셨고 어머니 같은 경우에는 저의 가장 친한 친구인 집에 가서 이제 가정부를 하게 되셨어요. 그래가지고 그때 감사했던 게 이제 제 이름은 범식이고 그 친구 이름은 범석이었었는데요. 범석이는 지금 굉장히 잘 살았었어요. 그리고 범석이의 어머님도 굉장히 좋은 분이셨고 그래서 친구 집에 어머니가 이제 그 집에 있으니까 맨날 가가지고 하루 종일 노는 거예요. 근데 여기 친구 어머니께서 되게 감사드리고 싶은 부분이 어떤 거였냐면은 범석이가 어떤 교육을 받을 때 저도 같이 끼어서 해달라고 얘기를 해주신 거예요. 그래서 저는 그때 당시에 범석이가 집은 굉장히 잘 살아가지고 교수님 집안이었었고 그래가지고 범석이가 같이 배우는데 저는 옆에 같이 끼어가지고 이제 공부를 같이 하게 되었었죠. 이렇게 됐었는데 네, 그랬었고 그래가지고 저도 돈도 하나도 없을 시기에 어떻게 보면 좋은 사람을 만나가지고 공부를 계속 하게 됐었고요. 이 중마고의 어머니 같은 경우에는 이제 제가 초등학교 5학년 때 암으로 이제 돌아가셨어요. 근데 지금 그때 당시가 벌써 한 20년 가까이 되는 전 얘기인데 이분 같은 경우는 이제 돌아가시기 전에도 계속 후원하던 친구가 있었어요. 그래서 지금까지도 이 학생의 대학 등록금까지 다 내주시고 계세요. 이미 돌아가셨지만 돈을 다 마련해놓고 이 돈은 무조건 이 학생한테 가게 해달라고 해서 지금까지 후원을 해주시는 되게 대단하신 분이셨어요. 그리고 학원 부원장 선생님 이거 같은 경우에는 제가 학원을 계속 다녔었어요. 이제 어머니 아버지께서 교육열이 어느 정도 있어서 이제 엄마가 돈을 벌 테니까 너는 가서 공부를 열심히 해라 라는 것 때문에 학원을 다녔는데 이제 집안 사정이 이제 여의치 않다 보니까 학원비가 밀릴 수밖에 없었어요. 그리고 저는 같은 경우에는 가장 높은 반이다 보니까 학원비가 남들보다 좀 더 비쌌었어요. 그래가지고 이제 한 석 달, 넉 달 밀리다 보니까 어머니께서 도저히 이거는 안 되겠다 싶으신 거예요. 그래가지고 학원 부원장 선생님한테 전화를 해서 이제 너무 부담이 돼가지고 못 다니겠다. 지금 밀린 거 있는데 그건 차근차근 갚겠다라고 이제 말씀을 드렸는데 학원 부원장 선생님께서 그때 해주신 그때 당시에 제가 밀렸던 학원비만 해서 한 200만 원 정도 였었습니다. 그러니까 거의 반년치였었거든요. 근데 이거 다 하나도 안 내도 되니까 그냥 범시 열심히 공부할 수 있게 해줄 테니까 와서 공부나 열심히 하라고 해달라라고 말씀을 해주셨고 그래서 저는 이제 이런 얘기를 듣고 더 공부를 열심히 할 수밖에 없었던 거죠. 그러니까 학원 이렇게 제가 뭔가 저는 되게 복이 있는 사람인 것 같은데 제가 뭔가 하고 싶다고 생각을 하면은 그거에 대한 어떤 길은 저절로 마련이 되더라고요. 그래서 그때부터 생각했던 게 내가 최선을 다한다고 하면은 뭐 주변 여건이 어떻든 길은 무조건 생길 거다라는 어떤 생각 때문에 지금까지도 열심히 계속 살고 있습니다. 그렇게 이제 초등학교 시절이 끝났고요. 이제 중학교도 잘 나오고 이제 고등학교 시절에 들어가게 되는데요. 제가 생각했던 학생의 모습은 이런 부분이었어요. 놀 때는 놀고 공부할 때는 공부하고 이런 생각이 있었기 때문에 제가 사귀는 친구들의 어떤 범위 같은 경우는 굉장히 넓었었거든요.
그러니까 정말 문제에서부터 정말 똑똑한 친구까지 다 이렇게 섭렵을 하고 같이 친하게 지냈었어요. 네, 이거는 이제 말씀드릴 건데, 근데 그렇게 지내다 보니까 이제 정말 공부 잘하는 친구들하고 어울리고 정말 문제하는 애들하고도 어울리다 보니까 그런 시기에 이제 여자친구를 만났었는데, 그 여자친구 같은 경우에는 저희 지역 같은 경우는 비평준화 지역이었어요. 그래서 공부를 잘하는 순서대로 고등학교를 가는 거였었는데, 저는 가장 높은 학교에 진학을 했었고, 그때 당시에 만났던 여자친구는 저보다 한 살이 많았었고, 이제 사고를 치면은 이제 소년원대생 가는 그런 학교의 어떤 여자였어요. 근데 근두자적 만남의 중요성 이렇게 써놨는데, 그 이제 누나를 보니까 제가 들었던 생각은, 저는 여자 공부를 하면서 너무 힘들게 모의고사 점수 어떻게 하면 올리지 이런 생각을 하고 있는데, 옆에 여자친구를 보니까 공부라는 게 인생에서 없어요. 공부라는 게 없고 스트레스라는 게 없고 그냥 나는 이 순간을 즐기고 너무나도 행복하게 사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부분을 보고 나도 이렇게 사는 게 좋은 게 아닌가? 나는 왜 여기서 이렇게 공부를 하고 있지? 이런 생각을 했었던 것 같아요. 그래가지고 이제 첫 번째, 이게 제가 고등학교 1학년 때 했던 생각이거든요. 이제 야자 시간에 야자를 하면서 계속 앉아있는데 이게 과연 내가 원하는 삶일까?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정말 그때 당시에 좋아했던 거는 사람을 만나고 사람들하고 같이 어울리고 이런 일이었어가지고 그쪽으로 해야겠다는 생각 때문에 이제 고등학교 1학년 때 이제 돌연 이제 자퇴 선언을 해요. 이제 부모님한테도 말씀을 드리고 이제 학교 선생님한테 말씀드리고 저는 자퇴를 하겠습니다 라고 말씀드리고, 그럼 너 뭐 할 건데? 라고 해서 저는 장사가 하고 싶습니다. 그래가지고 이제 사람들을 만나면서 이런 걸 굉장히 좋아하기 때문에 장사를 하면은 저는 정말 잘할 자신이 있었고 정말로 하고 싶었어요. 그래가지고 자퇴를 한다고 말씀드렸었는데, 당연히 여러 이제 반대 때문에 자퇴는 하지 못하고 학교만 근근히 다니는 상황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고2 때까지 계속 이제 고민을 합니다. 이제 행복이란 게 무엇일까라는 생각도 굉장히 많이 했었고, 굉장히 다양한 일을 많이 했어요. 돈을 벌기 위해서 노가다부터 시작해서 안 해본 알바가 없었고, 그때 당시 18, 고등학교 2학년이었는데, 그리고 학교 이제 정규 수업 시간이 끝나면은 이제 저는 도망을 항상 갔었어요. 도망을 가가지고 옷가게 가서 아르바이트를 하고 거기 있는 사람들하고 이야기를 나누고 이런 식으로 해서 제 나름대로의 어떤 인생을 준비했었던 것 같아요. 그래가지고 그렇게 한 1학년 2학기 때부터 2학년 말까지 이제 계속 장사나 다른 사회 경험을 하면서 이제 인생을 보냅니다. 그러고 나서 고3 3월 때쯤 되니까요, 이래서는 도저히 안 되겠다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제가 생각하는 삶은 정말 멋진 삶인데 공부를 안 하고 이대로 내가 만약에 사회를 나간다고 하면은 정말 아무것도 안 되겠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공부를 해야겠다는 생각을 가지고 고3 3월 때부터 공부를 하기 시작합니다. 이때 당시에는 정말 밥 먹는 시간에도 영어 단어를 옆에다 두고 봤었고, 자는 시간 빼고는 다 공부를 했었어요. 그래가지고 아침에 7시에 학교에 등교를 해서 야자가 저희가 이제 11시 50분에 마쳤었거든요. 그럼 마치면은 이제 도서실에 가가지고 1시간까지 공부하고 들어와서 2시에 자고 이렇게 생활을 하니까 또 뜻이 있었는지 이제 길이 잘 돼가지고 수능 이제 모의고사 점수가 점점 잘 올라가가지고 나중에 이제 9월 모의고사를 딱 쳤는데 이제 거의 다 1등급이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정도면 제가 정말 가고 싶었던 학교는 원래 연세대학교였었거든요. 근데 연세대학교 가고 싶다는 생각은 딱 하나였어요. 아까 여기 써있는 것처럼 놀 때 놀고 공부할 때 공부하고, 제가 연세대 가서 공부도 열심히 하고 되게 돈 많고 이쁜 친구들하고 잘 놀 수 있겠다 이런 생각 때문에 연세대학교를 꼭 가야겠다 이런 생각을 했었거든요. 근데 참 세상이라는 게 참 공평한 게, 이게 이때 고3 수능 때 처음 느꼈었는데요. 제가 수능을 딱 치니까 저 때는 이제 등급제였었는데 한 문제 차이로 다 2등급이 나온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거 재수를 해야 되나? 이 생각을 했었는데, 그때 당시에 주변 친구들을 딱 훑어봤는데 정말 조용히 공부를 하던 친구들 같은 경우는 자기가 원하는 대학교에 다 가더라고요. 근데 정말 공부를 잘했음에도 불구하고 약간 건방지고 까부는 친구들 같은 경우에는 다 재수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때 생각이 들었던 게, 이게 내 점수가 맞구나, 이게 내가 받아야 되는 점수가 맞는 거고 내가 받아들여야 되는 부분이 있구나 라는 생각을 했고, 그때 이제 고3 때 느꼈던 거는 이제 최선을 다한다고 하면은 정말 최선을 다해서 공부를 했거든요. 뭐 아쉬움은 남을 수 있는 거, 아쉬움이랑 후회는 좀 다른 것 같아요. 아쉬움 같은 경우에는 이걸 좀 더 일찍 생각했으면 참 좋았을 텐데 이런 아쉬움 남지만, 내가 그때 열심히 안 했으니까 잘못했어 이런 어떤 후회는 남지 않더라고요. 그래서 어떤 일을 할 때 항상 이런 어떤 저만의 생각을 가지고 모든 일에 임하고 있습니다. 네, 그리고 어떤 이제 대학교부터의 얘기를 이제 할 텐데요. 어떤 사람을 만나느냐에 따라서 인생이 너무 확확 바뀌더라고요.
이제 기존의 고등학교 때까지 같은 경우에는 학교에 다 갇혀있기 때문에 어떤 사람을 만나더라도 크게 인생에 변한 점이 없었거든요. 근데 대학교 같은 경우는 굉장히 자유롭기 때문에 어떤 사람을 만나느냐가 굉장히 인생의 큰 갈림길이 되더라고요. 이제 사진을 제가 20살 때 사진인데요. 학교 홍보대사를 했습니다. 이런 식으로 해서 학교 홍보대사를 했었는데 이제 하게 된 계기도 되게 재밌던 게 제가 경북대학교에 딱 진학을 했는데 작은아버지 회사에 있던 인턴 사원을 저희가 소개를 시켜줬어요. 저희 경북대학교 출신이. 그래서 그 누나가 밥을 이제 3월 2일 날 밥을 먹으면서 대학 생활 어떻게 된다. 당장에 신입생 기회는 하나도 안 들어오는 얘기를 막 해주셨거든요. 공부는 어떻게 해야 되고 이렇게 하는 얘기를 했었는데 그때 당시에 그냥 툭 이렇게 던져주셨던 말이 홍보대사라는 거 있는데 한번 해봐 라고 말씀을 해주셨고 그리고 나서 길을 지나가다 보니까 가두 모집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런 게 있구나 라는 거를 보고 이제 지원서를 써서 냈는데 어떻게 운 좋게 돼가지고 이제 활동을 시작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1년 동안 활동을 하면서 엄청나게 많은 사람들을 만나고 이제 학교에 있는 높으신 교수님들이나 총장님들 다른 어떤 임원분들을 많이 뵙게 되었고요. 그분들을 보면서 굉장히 많은 것을 느끼게 되었고 저희 담당 선생님이셨던 이제 손대현 선생님께서 되게 굉장히 아버지처럼 저희를 대해주셨어요. 그래서 이 선생님께서는 이제 제가 수석팀장을 2010년도에 수석팀장을 맡게 됐는데 그때 당시에는 이제 그 자리에서 떠나시게 되거든요. 근데 그 떠나는 이유가 그때 당시에 이제 요 근래 들은 얘기인데요. 손대현 쌤은 그때 당시에 거의 월급이 한 400만 원, 500만 원 이 정도 되는 굉장히 많은 월급을 받고 계셨대요. 근데 갑자기 그때 다 그만두고 나오신 이유가 나는 교수의 길을 가야겠다 라는 생각 때문에 대학 공부를 더 하기 위해서 일을 그만두고 집안에 어떤 아기도 둘이나 있으시거든요. 다 모든 걸 제껴두고 자신의 꿈을 찾아서 가셔서 그분도 굉장히 저에게 큰 어떤 감상을 주셨습니다. 그리고 이제 2010년도 여기에 최연소라고 써있는데 이제 제도가 바뀌어가지고 이제 홍보대사가 이제 1학년이 못하게 됐어요. 근데 저때까지는 이제 1학년이 할 수 있었고 제가 이제 빠른 연생이었잖아요. 그래가지고 역대 지금까지 했던 수석팀장들 중에서 21살에 팀장을 했던 사람은 없고 그렇다 보니까 굉장히 어린 나이에 패기 하나만 가지고 이제 수석팀장이라고 해서 아까 보셨었겠지만 한 팀원들이 15명도 되는 저보다 더 남자 같은 경우는 대부분의 나이들이 25살이었고 저는 21살이었고 여자들은 다 저랑 동갑 정도 그러니까 다 저보다 나이 많은 사람들을 상대로 제가 리더 역할을 하게 되었습니다. 제가 처음에 가지고 있던 리더십 같은 경우에는 강호동 같은 리더십이었어요. 제가 100만큼의 일을 하고 다른 사람한테 10만큼 준 다음에 네가 10만큼 못 해내면 나는 100을 했는데 너는 왜 못하냐 이런 식으로 해서 굉장히 강력하게 사람들이 이끌었거든요. 근데 이렇게 이끌다 보니까 한 반년 지나다 보니까 사람들의 이제 불만이 생겨가지고 이제 저는 리더로서 어떻게 보면 팀이 와야 되고 이렇게 돼가지고 리더로서 실패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실패를 통해서 이제 얻게 된 것 같은 게 제가 그전에는 책을 아예 손에 안 잡았었거든요. 근데 이제 사람의 일 때문에 힘들고 답이 없다 보니까 이것저것 하다 보니까 서점에 가서 우연히 책을 이제 들게 되었는데 그 책이 이제 저의 인생을 한 번 더 바꾸게 되었습니다. 그때 읽었던 책이 이제 20살에 알았으면 좋았을 것들이라는 친한 실리그의 책이었었거든요. 스탠포드 대학의 이제 여자 교수님이었었는데 저에게 감상을 줄 수 있는 굉장히 많은 말들을 남겨주셔가지고 그때 이후로 그 말을 가슴속에 새기고 책을 굉장히 많이 읽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22살 때였죠. YLC라는 이제 활동을 하게 되었었고 거기서 이제 제가 여기 표현했는데 빨강색의 리더라고 있는 창현이 형을 만나게 됩니다. 네, 오늘 왔으면 참 좋았을 텐데 오늘 마침 못 오셨네요. 이제 둘이서 이제 연애도 굉장히 오래 하고 있거든요. 아마 곧 결혼을 한다고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제가 보는 창현이 형 같은 경우에는 저랑 굉장히 다른 사람이었습니다. 자신을 낮출 줄 아는 사람이었거든요. 창현이 형 같은 경우에는 운동을 하다 왔기 때문에 이제 제일 처음에 영리더스 클럽에서 만났을 때 학술 동아리였었거든요. 그래서 나는 아무것도 모른다. 네가 좀 알려달라. 이런 식으로 저보다 나이가 많음에도 불구하고 자신을 항상 낮추더라고요. 그리고 그런 어떤 모습은 그때 이후로 사라진 게 아니라 지금까지도 계속 쭉 지속이 되고 있고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어떻게 보면 믿고 따라주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창현이 형의 또 다른 어떤 키워드를 가지고 설명하자고 하면 열정이거든요. 정말 열정적인 사람이고 딱 보고 있으면 빨간색의 느낌이 아우라가 풍겨지는 어떤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그리고 저랑은 다른 게 이제 저 같은 경우는 다른 사람을 품어줄 만한 어떤 그릇은 안 되는 것 같습니다. 스스로 생각해. 그래서 항상 노력을 하고 있는데 창현이 형 같은 경우에는 모든 사람을 이렇게 다 품어줄 수 있는 어떤 아량을 가지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굉장히 놀랐었고, 저의 리더십 같은 경우에는 이제 그 당시에 같이 공부를 또 하고 했었는데, 창현이 형 같은 경우는 빨간색이라고 하면은 저 같은 경우는 완전 파란색이었습니다. 창현이 형이 감성적으로 사람들을 보듬어주면은 저는 이성적으로 이건 아니야 라고 확실하게 얘기를 해줬었고, 그래서 너무 스타일이 다른 어떤 리더였었거든요. 그래서 이 김창현이라는 사람은 이제 제가 위에도 썼는데 믿고 쓰는 보증수표라고 해놨는데요. 화신그룹에 이제 취업을 했다고 했을 때도 저는 어떻게 보면은 형 축하해요 라는 말보다도 제가 하고 싶었던 얘기는 어떻게 보면 화신그룹이 정말 좋은 인재를 가져갔구나 라는 생각을 했거든요. 그러니까 제가 제 인생 통틀어서 한 명의 어떤 젊은이를 추천하라고 하면 아마 이 창현이 형을 추천을 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창현이 형의 또 다른 장점 같은 경우에는 창현이 형이 지나간 자리에는 항상 창현이 형의 어떤 흔적들이 남습니다. 창현이 형만의 느낌이 남아있고 창현이 형만의 색깔로 주변을 물들여서 자신이 지나온 길을 쭉 봐보면은 아, 이 사람이 지나갔구나 라는 것을 알 수 있을 정도로 자기 색깔이 뚜렷하고 열정적인 사람이라서 이렇게 제가 PPT에 넣었습니다. 그리고 제가 이제 저 같은 경우는 파란색의 리더십이었고 창현이 형 같은 경우는 빨간색의 리더십이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창현이 형 보고 굉장히 배우고 싶다고 생각드는 부분이 많았었는데 제가 가지고 있는 어떤 이런 강점과 창현이 형이 가지고 있는 강점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 바로 여기 앉아 계신 여기 김요한 형이었었거든요. 저는 요한이 형 같은 경우에는 다른 분들은 어떻게 생각할지 모르는데 저는 정말 너무 대단해가지고 무섭다는 표현을 좀 하고 싶어요. 정말 유하게 보이고 하지만 제가 느끼는 요한이 형 같은 경우에는 여기 백조라고 썼는데요. 정말 겉으로는 정말 유하고 정말 평온한 것처럼 보이지만 속으로는 이성적으로 엄청나게 많은 노력을 하고 있을 테고 일적으로는 엄청나게 많은 것을 하고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참 이게 상충되는 용어들인데 요한이 형을 설명하기 위해서는 이런 단어는 다 써야 될 것 같더라고요. 굉장히 감성적이기도 한데 이성적인 분이시고 따뜻하면서도 또 따끔한 말을 하시든 확실하게 해주시는 그런 분이시고, 그리고 미켈란젤로의 말이 있습니다. 작은 일은 완벽함을 만들고 완벽함은 작은 일이 아니다 라고 해서 작은 일의 어떤 중요성을 이제 얘기해주는 말인데요. 그 말을 정확하게 어떻게 보면 실행에 옮기고 있는 분이 여기 계신 요한이 형이 아닌가 싶습니다. 그래서 요한이 형이 여기 이제 어떻게 보면은 이제 이렇게 한번 모여가지고 이런 자리가 한 번 있다고 하면 되게 사소한 일일 수도 있어요. 오랜만에 사람들 모아가지고 만나가지고 좋은 얘기하고 이런 것이 되게 사소할 수도 있는데 나중에 이제 벌써 33회를 했다고 하지 않습니까? 저도 이제 첫 모임 때는 쭉 나왔는데 어떻게 보면 굉장히 사소한 일일 수 있는 것을 요한이 형 같은 경우는 굉장히 대단하게 만들고요. 그러고 나서 나중에 어떻게 이런 일을 하셨어요? 이런 대단한 일을 어떻게 하셨어요? 라고 물으면은 요한이 형은 또 되려 이거 정말 사소한 거라고 별거 아니라고 엄청 너도 할 수 있다고 이런 말씀을 해주시는 굉장히 신기한 사람입니다. 그리고 요거 같은 경우는 제가 장사를 하고 싶다는 생각이 있어가지고 그런지 제가 22살 때 이제 파티 플래너의 길로 가게 되는데요. 그래서 요게 1호점의 모습이고 이건 2호점 파티 모습이고 이건 2호점 모습이고 요 근래 3호점도 오픈해가지고 이제 3호점을 다 운영을 하고 있는데요. 이제 파티 플래너하고 사장님과의 관계를 만났었는데 이제 파티 이후에 저의 모습을 보시더니 굉장히 좋게 보셔서 앞으로 잘 지내자라고 해서 어떻게 저보다 5살이 많거든요. 지금 31살이신데 그 뒤로 형 동생으로 굉장히 가까운 사이가 되었었고 정말 친형이라고 생각할 만큼 저를 많이 생각을 해주셨어요. 그래서 3년 동안의 꿈을 같이 했는데 정말 장사라는 걸 멋지게 하고 싶어가지고 이것저것 열심히 같이 젊은 청년들끼리 모여서 열심히 장사를 했습니다. 그래서 그 결과 제일 처음에 1호점에 제가 갔을 때에는 1호점 하나밖에 없었고 월 매출이 3천만 원이 안 됐었어요. 근데 이제 저랑 함께 하다 보니까 어떻게 경영 전략이 잘 맞아 들어가서 이제 3천만 원이라는 1호점에서 최고 매출을 찍게 되었고 그 이후에 이제 2011년 제가 말에 갔는데 2012년 이제 10월 달에 이제 2호점을 오픈할 수 있게 됩니다. 그래서 2호점의 위치 같은 경우에는 이제 동성로에서도 가장 좋은 부분에 이제 오픈할 수 있게 되었고요. 거기서의 어떤 또 열심히 시간을 보내고 나서는 이제 광단포화의 판테온이라고 해서 3호점을 오픈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제일 처음에는 어떻게 보면 3천만 원도 월 매출이 3천만 원이 안 되는 가게였었는데 나중에 이제 3년이라는 시간 동안 같이 꿈을 향해서 열심히 하다 보니까 이제 월 매출이 3억이 되는 가게가 되었고요. 이제 또 다른 어떤 꿈을 쫓기 위해서 다른 어떤 일을 또 구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지금까지 들었을 때 어떻게 보면 장사 쪽으로 간다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있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근데
저는 항상 장사를 하면서 쉬운 일만 있었던 게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저는 어떻게 보면 공부를 어느 정도 잘하는 사람이었었는데 가서 설거지를 하고 있고 밤새 뭐 일을 하고 있고 이러다 보니까 여러 가지 막 생각이 많이 들었어요. 그래서 장사라는 것은 굉장히 제가 좋아하는 일이긴 하지만 잘하는 일은 아니겠다라는 생각을 했었거든요. 그래서 다른 것들을 다른 활동도 많이 하다 보니까 이제 이런 토론 대회에 나가게 되었고 토론을 하다 보니까 제가 남들보다 이런 부분에 강점이 있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초등학교 때 꿈이 원래는 법조인이었어요. 푸르기사 이후의 꿈이 법조인이었었거든요. 근데 제가 09년도에 대학교에 입학을 했는데 09년도부터 법학과가 아예 사라졌어요. 그래서 법학 쪽으로 아예 진로를 선택을 못하게 됐었고 그래가지고 두 번째로 좋아했던 어떤 과목인 경제학을 선택해서 이제 대학교에 진학을 하게 되었거든요. 그래서 오래전에 꾸었던 꿈이긴 하지만 이제 이 꿈을 실현시키기에는 현실에서는 약간 잊혀졌던 어떤 꿈이었었거든요. 아까 말씀했던 거 좋아하는 일 같은 경우에는 이제 장사였었고 잘하는 일 같은 경우에는 이런 부분들이 있더라고요. 내가 남들보다 조금 더 가지고 있는 저만의 능력을 생각해봤는데 장사를 하면서 이겼던 저의 화술들 그리고 제가 항상 장사를 이제 경영을 하면서 맡았던 부분은 기획들이었었거든요. 기획들이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 강점이 있다는 걸 알았었고 논리적인 어떤 사고가 남들보다는 조금 낫다는 생각을 이제 토론대회에 나가면서 알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토론 동아리를 만들어서 한 6개월 정도 운영을 했었는데요. 그때 이제 로스쿨 시험을 치고 우리 동아리에 들어왔던 사람이 있었어요. 근데 그 형이 이제 제가 아직 군대를 안 갔다고 하니까 범씨가 너 이렇게 책 읽고 이렇게 뭐 너 말하는 거에 강점이 있고 하면은 이런 로스쿨도 크게 어렵지 않으니까 한번 해봐라고 얘기를 해줬어요. 그래서 저는 리틀 이제 법학 적성 시험이라는 게 법학 공부를 해야지만 칠 수 있는 건 줄 알았는데 알고 보니까 그냥 언어 시험이었던 거예요. 그래서 이러면 나도 할 수 있겠다라는 생각이 들었었고 그렇게 1년, 2년의 시간이 흐르고 나서 이제 본격적으로 가슴이 뛰는 일이었던 어떤 법조인을 향해서 이제 공부를 하기 시작했고요. 지난해 동안 지난해 이제 대학교를 졸업하게 됐고 지난해 시험을 쳤고 이제 올해 3월부터 경북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에 합격을 해서 이제 저의 오랜 꿈인 어떤 법조인을 향해서 공부를 시작하게 되었습니다. 네, 지금까지 저희 어떤 짧은 인생에 대해서 쭉 말씀을 드렸었고요. 이제 요거는 이제 마무리를 하기 위해서 제가 준비를 한 부분인데 이거는 뭐 모든 멘토분들이 다 너무 말씀을 잘해주셔가지고 제가 특별히 더 설명 안 해도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요거는 이제 스페인 속담인데요. 심 프리사데로 심 파우사 이렇게 해가지고 서두르지 말되 멈추지 말지어다. 다들 꿈을 꾸고 계시고 다들 멘토님도 여행도 가시고 하실 텐데 항상 이제 꿈을 가슴속에 가지고 있고 계속 이렇게 급하게 하지 않고 조금씩 한다고 하면은 꿈은 언젠가 이루어지는 것 같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고 함께 나누고 싶었고 요거는 논어에 나오는 한 구절이거든요. 근데 저에게 조금 제가 이 자리에 서는 것에 대해서 되게 고민을 들게 했던 부분인데 제가 이렇게 앞에 쓸 자격이 되나 이 부분에 대해서 이제 외면적으로 생각을 했었고 네 말이 잘 안 되는데 본질이 외면보다 앞서면 촌스럽고 외면이 본질을 앞서면 성실하지 못하다라는 얘기가 있는데 굉장히 곱씹어볼수록 더 많은 생각이 드는 말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도 앞으로 더 본질과 외면이 함께 나갈 수 있도록 노력을 할 생각이고요. 이것도 이제 논어에 같이 나오는 부분인데 이제 어리석음이라는 것도 병이라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어리석음을 고칠 수 있는 게 딱 한 가지가 있는데 그게 책이라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올 한 해에도 책을 많이 읽을 계획이고 제가 만약에 책을 잘 못 읽을 것 같다 싶으면은 바로 이 자리에 항상 참석을 해가지고 올 한 해도 열심히 살아볼 생각입니다. 제가 어떻게 보면은 되게 부끄럽고 약간 쑥스러운 저의 이야기를 했는데요. 네, 잘했는지 모르겠네요. 잘했습니다. 다 들리세요? 잘 들립니다. 예, 저는 27살 오승진이라고 하고요. 여기 508 온 지는 1년 정도 됐고, 예, 오늘 요한이 형이 기타를 좀 해보라고 해가지고 잘한 시절은 없는데 이런 기회 주셔가지고 감사드립니다. 예. 시작하겠습니다. 제가 2곡 정도 연주곡을 할 건데요. 노래는 없고요. 처음에 들려고
들려드릴 곡은 일본 기타리스트 호타로 오시오라고 그분의 빌리브라는 곡입니다. 시작하겠습니다. 다시 하겠습니다. 아, 죄송합니다. 박수! 아, 갑자기 떨어가지고 굉장히
열으시면 되겠습니다. 맞춰놓고 끝은 아니죠. 네. 다른 거 같아요. 다음에 들려드릴 곡은 8벨의 캐논이라고 하고요. 이거는 이제 트레이스 번디라는 분이 편곡을 한 버전인데 조금 많이 다르거든요. 네. 제가 여기 2012년, 13년도네요. 지금 15년이니까. 그래서 벌써 한 2년째
네, 횟수로 한 2년째 지금 오공파랑 함께하고 있는데 제가 오공파랑 함께하는 시점에는 되게 좀 이렇게 이제 저 개인적으로도 좀 힘든 어떤 시간을 좀 보내고 있었어요. 그러면서 지금 여기 저희 교장선생님 계시지만은 제가 이 학교 처음 와가지고 6개월 지나고 나서 그때 이제 여기 오기 시작했었거든요. 하고 지금 2년째니까 고무렵인데 그때는 신랑도 없고 저는 혼자고 20대 후반에 이제 좀 파란만장하게 지나면서 난 앞으로 어떻게 살며 어떤 인생을 살아야 될까를 되게 고민할 시점이었어요. 그러면서 교직 생활을 한 5년 정도 했고 그러니까 만나는 인간관계가 거의 비슷비슷해요. 그나물의 그밥 같은 생각을 하며 아 나는 왜 이렇게 이런 사람들과 만나며 지내야 되나 이런 생각도 하고 물론 저도 교사고 저희 교장선생님도 교사지만은 좋게 말하면 순수하고 좀 고리타분한 나쁘게 말하면 고리타분한 사고가 굳은 약간 그런 느낌도 있는 저희 직종이거든요. 그럴 수밖에 없고 사실은 가장 기초적인 어떤 교육의 기초적인 부분을 담당하고 있다 보니까 사실은 그럴 수밖에 없는 직종이라서 이해는 하지만 나는 내 개인적으로는 그런 사람으로 살면 좀 곤란할 것 같은 생각이 들어서 많은 고민들을 하던 시점에 요한이 오빠 통해서 여기 왔어요. 그러면서 다양한 그 직종의 분들, 멘토분들 만나고 또 다양한 인생 경험을 듣고 또 같은 고민을 또는 다른 고민하지만 결국에는 우리는 어떤 인생을 살아갈 야 것인가 어떤 사람으로 이 세계를 살아야 될까 그런 고민을 같이 하는 동지들을 만나면서 네, 참 제 인생이 풍요로워졌던 것 같아요. 그러면서 이제 저희 신랑을 앞으로 신랑이 되는데 원래 8월 달에 만났었어요. 그리고 9월 달에 여기 같이 오기 시작했거든요. 네, 그래서 저는 사실 이제 별로 그렇게 생각 안 했는데 그냥 내가 가는 모임 있으니까 한번 가볼래? 하면서 그냥 낚아봤어요 일단. 한번 이렇게 굽 있게 낚아봤어요 이렇게 툭툭 물리더라고요. 그래서 와가지고 이제 같이 밥 먹고 그냥 좋은 시간을 보내고 저는 그냥 지나갔는데 그게 되게 좋았던가 봐요. 그래서 이런 사람이라면 나는 같이 해도 좋겠다. 그러니까 제가 만나는 사람들이 좋게 보였던 거죠. 이 사회가. 그래서 참 오공파한테 감사 인사를 이 자리에 빌어서 네, 감사 인사를 드립니다. 이제 뭐 제 개인적으로 여기서 오래 알고 지내고 했던 친구들 또는 오빠, 언니 그리고 동생들한테는 개인적으로는 청첩장을 드렸어요. 근데 다 드리면 부담스럽고 근데 시간 되시는 분들 오셔서 축하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갑작스럽게 이렇게 나와가지고 뭐라고 말해야 될지 준비를 못했는데 사실 또 제가 순간 생각한 말이 있었는데 그것도 옆에 아내들 사람이 벌써 다 말을 해버려가지고 사실 저희 만난 지는 올 8월에 만났는데 사실 만난 지 한 달 정도 됐을 때 결혼을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 이유가 방금 얘기했던 것처럼 결혼할 나이에 쉽게 결혼을 생각하기 쉽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서찬양을 따라다니면서 주변 사람들을 이렇게 많이 접하다 보니까 사실 저는 이렇게 막 밖에 활동을 많이 하거나 돌아다니는 걸 별로 안 좋아하는 성격이라서 기존에 뭐 알던 분들이나 알게 된 사람들하고만 이렇게 인간관계를 해오다가 새롭게 이 사람 덕분에 되게 많은 사람들을 알게 됐고 그 사람들의 좋은 모습들을 보면서 되게 이 사람을 아직 다 잘 모르더라도 주변 사람들이 이렇게 좋은 사람들이 많구나. 그러면 이 사람과 한평생을 같이 하더라도 재밌게 잘 지낼 수 있겠구나. 그런 뭔가 이렇게 느낌이 왔습니다. 그래서 연애를 하기보다는 연애할 거면 어차피 결혼할 거라 생각하고 빨리 결혼을 하자고 서둘러 얘기를 했고 결혼을 준비한 와중에 오늘도 지난달인가 100일이 지나고 이제 오늘도 3주 후면 이제 결혼할 날이 되었네요. 3주 후 이제
이제 앞으로 결혼 생활이 더 많이 남았지만 이 사람을 만나서 지금 행복하고 사람도 그럴 거라고 믿고 지금 이렇게 모금을 모임에 왔을 때는 서찬영의 남편 된 사람으로 또는 남자친구로서 여기 처음 왔었지만 앞으로는 제가 계속 보면서 찬영의 남편이 아닌 제 이름 신선득으로서 여기 있는 사람들하고 그 관계를 이어가면서 더 잘 지내고 싶습니다.